서울 외곽의 낡은 집에서 홀로 텃밭을 가꾸는 78세 김종환 할아버지. 그의 삶은 40년 전 대한철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의 죄책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혹한 부동산 업자 조만석 부자가 재개발을 빌미로 할아버지의 집을 강탈하려 온갖 잔혹한 압박을 가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싸움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닌 과거의 어둠과 연결된 범죄임을 직감하고 석죄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결심하죠. 의임의 검은 정장 사람들이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할아버지는 낡은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외면했던 자식들과 예상치 못한 재회를 하게 되는데 과연 김종환 할아버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속죄에 이를 수 있을까요?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오디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종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낡은 집, 그 안에서 78세의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할아버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고독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대한철강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세상을 등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숨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은 할아버지의 정성의 보답이라도 하듯 싱싱하게 자라났죠.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동안만큼은 잠시나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을 수 있었죠.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에 밥 한 공기. 그것으로 충분했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대문 앞 오래된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간혹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이장인 최순희 여사가 지나가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할 때도 그랬고 홀로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피고 지는 들꽃 같았죠.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내면은 늘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러했죠. 텅 빈 집 안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마주할 때면 목울대가 메어오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자식들이랑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혼잣말을 읊조리시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할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집 세고 돈만 밝히는 노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동네 이장인 최순희 여사는 종종 다른 이웃들에게 저 할아버지 참 고집이 세더라.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나 봐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먼저 연락을 끊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인생 살아라.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죠. 이웃들의 오해는 할아버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외출도 줄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따뜻한 위로의 말도 들려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일상과 위안은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마저 곧 흔들리기 시작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텃밭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조용했던 동네 골목길에 갑자기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나타난 것이죠. 벤츠와 BMW 같은 외제차들이 할아버지의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78세 김종환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낡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더니 할아버지를 보고 빕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이 동네에서 70이 세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동산 업자. 바로 조만석이었습니다. 조만석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부동산을 다뤄온 사람이었죠. 최근 들어 이 일대에 재개발 소식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조만석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만석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조만석이 할아버지께 다가가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죠.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누구신가요? 조만석은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 조만석입니다. 할아버지 댁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으셨죠. 무슨 일인가요? 조만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계셨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할아버지가 당황스럽게 말하자 조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확실한 정보예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찾아온 겁니다. 조만석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먼저 좋은 조건에 매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해 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젊은 시절 직접 지은 집입니다. 팔 생각은 없어요. 조만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만석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혼자 저녁을 드시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집에는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할아버지 집을 한참 바라보더니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라졌죠. 할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조만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거든요. 무언가 진중하고 정중한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조만석의 방문 이후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석은 며칠 후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 조진우와 함께였죠. 40살의 조진우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조만석이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개발 건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조만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이번 재개발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조진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 회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확정이라니. 갑작스럽게 들리는 소리였죠. 정말 확정된 일인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조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나가셔야 할 일이라면 미리 좋은 조건에 파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시세보다 조금 높게 매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은 집인데요. 40년 넘게 살아온 곳이고요. 조진우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어차피 나가셔야 할 거라면 손해보지 마세요. 조만석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할아버지,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조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더 드릴게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조만석 부자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집에 전기가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수리공이 와서 확인해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전기 수리공 아저씨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하네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럴까요? 그 다음에는 상수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도 수리공이 와서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였죠.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댁에 무슨 일이 계속 생기네요. 최순희 이장이 다른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셨나 봐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였죠.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편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출몰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명씩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집을 확인하는 듯했죠. 그들은 모두 정중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인 남자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윤대리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깔끔한 인상인 이 남자는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깊게 인사를 했죠. 할아버지는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조만석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조진우와 함께 할아버지 집 근처를 수시로 확인했죠. 아버지, 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조진우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조만석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계약을 따내야 해.
할아버지를 더 압박해야겠어. 조만석은 더 강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설득으로는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조만석의 강경한 태도와 알 수 없는 전기, 수도 문제로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던 할아버지는 조만석이 약속한 일주일이 다 되어가자 더욱 초조해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할아버지는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 대한철강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한 젊은이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아끼던 후배 중 한 명이었죠. 바로 그때 할아버지는 잊고 지냈던 끔찍한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대한철강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고. 한 동료가 위험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던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당시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순간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고로 인해 공장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고 결국 할아버지는 책임감을 느끼고 공장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찝찝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말이죠. 사진 속 젊은 동료의 얼굴을 보던 할아버지의 눈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직감이 할아버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현재 조만석 부자가 벌이는 일들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불안한 예감으로 이어졌죠. 조만석 부자의 재개발 추진 방식,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알 수 없는 압박들이 과거의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생각이 할아버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조만석 부자의 비열하고 잔혹한 태도가 과거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 만연했던 어두운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는 4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을 해소하고 과거의 진실을 밝히며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임을 알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 진실을 완성하고 짊어진 짐을 내려놓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작은 텃밭은 이제 단순한 위안을 넘어 과거의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싸움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심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주변에 알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석 부자의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갈수록 할아버지 집 주변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의문의 인물들이 더욱 자주 나타났죠. 그들은 할아버지를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아무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선뜻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김영수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할아버지의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할아버지가 대한철강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사회에 소외된 자들, 혹은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을 기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넘겼고
어떤 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그들은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돕는 대신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조만석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만석 일당의 계획을 교란시키기도 했죠. 조만석 부자가 심어놓은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거나 할아버지를 찾아오려는 깡패들의 동선을 미리 차단하는 식이었죠. 할아버지의 집 전기가 자주 끊기거나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일 역시 조만석 부자가 할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해 사주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의 조력자들은 몰래 다녀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만석 일당의 계획을 사전에 저지하며 할아버지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변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기묘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들은 할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에 빛을 비춰주는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문의 조력자들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조만석 부자의 압박에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 조만석 일당의 범죄 행각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갈 비밀스러운 단서들로 가득 찬 수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내장에서 떠올렸던 동료의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된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대한철강 시절 사용했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바싹 마른 손수건과 함께 녹슨 만년필을 찾아냈죠. 만년필은 그 동료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필 속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낡은 다락방 구석에서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한철강의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밝고 다른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그 동료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들과 약어들이 가득했죠. 할아버지는 이것들이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문의 조력자들은 할아버지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첩에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오래된 기술 서적을 마치 우연처럼 집 앞에 놓아두거나 암호 해독에 필요한 특정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를 몰래 우편함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갈 때면 조만석 일당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길을 터주거나 할아버지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그 의문의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할아버지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과 만년필에 새겨진 단서들을 통해 할아버지는 조만석 부자가 대한철강의 사고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현재 재개발을 빙자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위협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픈 과거와 직면하며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할아버지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모든 퍼즐 조각을 찾아 마지막 진실을 완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단서들은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강력한 무기가 되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낡은 수첩과 만년필, 속 단서들을 통해 조만석 부자의 범죄 행각에 대한 퍼즐을 맞춰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만석 일당의 실체와 과거, 대한철강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밤늦도록 증거들을 정리하며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의 집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몸을 숨기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죠.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던 큰아들 강민수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둘째 딸 박미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먼저 연락을 끊었던 할아버지였기에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특히 아픈 과거와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박민수와 박미영은 동네에 퍼진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과 검은 정장 차림의 의문의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을 드나든다는 소식, 그리고 아버지 집의 전기와 수도가 자주 끊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급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할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박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안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건가요? 저희한테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박미영도 놀란 표정으로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싸움에 자식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자식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 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미영아, 너희들이 왜 여기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한달음에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할아버지의 해숙해진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혼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는 할아버지의 싸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의 존재로 인해 새로운 용기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비록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곁을 지키며 그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로운 속죄의 싸움에 이제 가족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생긴 것이죠. 이 재회를 통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싸움이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식들의 예상치 못한 재회는 조만석 부자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고립된 노인이라고 여겼지만 자식들의 등장과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에 당황했죠. 하지만 조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고 대한철강 시절부터 이어진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곧 완성될 참이었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낮에 깡패들을 보내 할아버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게 하고 동네 전체에 할아버지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려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과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며 아버지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박민수는
캐나다에서의 사업을 잠시 미루고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박미영은 부산에서 자주 올라와 할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며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그림자처럼 할아버지를 돕던 의문의 조력자들도 이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할아버지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조만석 부자의 비리와 관련된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와 박철민을 비롯한 제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만석 일당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죠. 마침내 할아버지는 조만석 부자와의 최후의 대결을 결심했습니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언론과 사법기관에 조만석 부자의 비리를 고발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조만석 부자가 대한철강 시절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불법적인 이권 개입과 관련된 것이었죠. 특히 할아버지가 낡은 수첩에서 찾아낸 동료의 필적과 만년필에 새겨진 작은 암호는 조만석 부자가 과거 사고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대결의 날, 조만석은 할아버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계획을 마무리 지으려 했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정장 차림 조력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회장이 직접 나서서 조만석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언론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법기관의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조만석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주저앉았죠. 모든 것이 밝혀진 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 동료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왔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진정한 속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평화를 되찾았고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삶과 희생을 완전히 이해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집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공간이 아닌 희망과 치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김종환 할아버지의 감동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